조금 오랜만에 뵙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무소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밤에는 이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좀 차가운 이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벌써부터 밤에는 말이죠,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소원해진 조선주, 그죠? 조선주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략 한 1년 6개월 전부터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기타 현대중공업 등등의 조선업을 에 대한 중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 수익이 났던 분들은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고, 그죠?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그 조선주에 관한 그런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는 다른 종목, 그리고 무료 여러분들한테는 또 다른 종목 이렇게 나눠서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똑같은 종목을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그래요. 제가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고 미리 공지는 다 했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님, 손승경님, 1억 장자님, 드리님, 여신 레지나님, 보부님, 문현무상님, 에버서니님, 마음의 소리님, 해정팔룡님, 6704님, 어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까망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먼저 코스피 종목은 오늘 잠시 반등을 했지만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0.74%까지 올랐다가 마감은 0.19로 상승하는 마감으로 이렇게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앞으로 당분간은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하기보다는 다소 조금 하락세에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560원요? 256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면 더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하고요, 다음 주 한 월화수까지는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트라이앵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트라이앵글에서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은 강보합 0.19%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요 약보합입니다. 약보합이라고 했지 약간 하락이라고 해야 될지 약보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0.35%가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쌍바닥을 찍고 상바닥 중심축에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스닥도 일부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그래서 이 라인까지는 지금 상승을 했는데 다시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큰 조정이 있는 게 투매가 나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연말 12월 안에는 한 번 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했지만 한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가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과도한 금리 인하는 또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요, 조금 한국은행에서도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그러면 환율이 또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강세로 이루어지면서 환율이 급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말 거꾸로 했네요. 그죠? 환율이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등락을 강하게 하게 되면 경제 충격을 오니까 완화를 시키면서, 그죠?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가 한번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과도한 환율 하락은 또 경제 충격을 주니까. 자,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여신금리, 은행의 여신금리, 그죠? 이런 우리가 대출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유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 이 금리가 낮아지면 또 부동산이 또 과하게 또 뭐 급등을 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의 침체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다시 가격을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저번 대통령이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뭐 주택 담보대출요, 주택 담보대출에 의해서는 금리를 별도로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해주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경제가 조금은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전쟁 때문이기도 하죠. 전쟁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 또 전쟁 발발 가능성, 뭐 우리 한국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뭐 미국의 중요 매체에서는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기도 한답니다. 뭐 전쟁은 어떤 경우든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강력한 어떠한 군사체제를 보여줌으로써, 예, 전쟁 억지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오늘 강보합이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이렇게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소 뭐 다음 주까지는 좀 침체되는, 예, 그러니까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것이 없는 일반적인 그 주가의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다 올라가는데 내 거만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 그 배우신 대로, 학습하신 대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조금, 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주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조선주 하기 전에 뭡니까 이게, 뭐 이상한 게 나와 있네. 뭐 지우기, 뭐죠 이게, 뭐 이게 뭐야,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자. 자, 고려아연. 이 종목이 좀 시끄럽죠? 예,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뭐, 몇몇 분들이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지분 싸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수 가격이, 만약에 매수 가격이요, 70만원대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은, 이 라인대가 뭐, 대략 70만원 초반대겠죠. 70만원 초반대 요 정도인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불탁이죠. 여러분, 불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근데 이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죠? 이 기업이 뭐 망할 일은 없으니까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크겠죠. 최소한 60만원 아래에 가격이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도 뭐 한 대략 한 20%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이 가격대다? 그럼 이 불탁이잖아요. 이런 투자는 제가 하지 말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도 매수 가격이 이 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 최소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70만원 넘었는데, 그럼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 주봉으로 보고 있어요. 1991년도부터 최고 가격입니다. 지금 고려아연이. 자, 그런데 이 가격이 매수했다? 그럼 여기 매수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이 완전 고장난 거죠, 이건. 그래서 제가 뭐, 저녁에 뭐 운동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 별 소리는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제가 이 차트를 한번 펼쳐보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매번 공부를 하면 많으냐,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불타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기면은요, 뭐 10년, 20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 시장가에서 매도를 해라, 제가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70만원대 매수했으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뭐, 제가 바로 매도해렸은 거죠. 뭐, 매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젠가요? 오늘이겠네, 그죠? 매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뭐,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예?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거는 수익이 나더라도 저한테 절대로 칭찬을 받지 못하겠죠. 야단을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갭까지 이렇게 크게 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손이 고장난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불타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중한 재산을 한 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1000주가 되었든 똑같은 마음으로 뭐 1억 2억 3억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분석도 하고 생각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한 주 샀다, 두 주 샀다, 10주 샀다고 해서 뭐
이거 10주만 하더라도 700만원 아닙니까? 여러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주만 하더라도 70만원대인데요. 자, 이런 걸 왜 여기서 수익이 났다는들, 뭐, 샀다? 10% 정도 수익 났겠네요. 10% 조금 안 됐겠네요. 뭐, 장 시간에 매도를 했으면, 장 초반에 매도를 했으면. 이런 식의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손이 고장 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늘어나는 재산은 여러분들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제가 오늘 무방 초반에 이런 식으로 불타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매도하신 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카톡에라도 저한테 반성의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제였나요? 그 운동을 하는 시간이라 제가 그 차트를 보지는 못했고요. 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좀 많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손이 고장 난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개중에 다들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뭐 벌써 언론에 뜨갖고 벌써 올라갔는데 그제서야 또 들어간다고. 예? 여러분들이 뭐 이런 종목을 어떻게 지금 지분 싸움 하는데 불난집에 부채질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주를 한번 중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HD는 현대입니다. 현대그룹이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 세 개가 HD가 달려있죠. 현대그룹사고요. HJ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여기까지 한번 빠른 시간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HD 한국조선해양, 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뭐 바닥권 대비 73,000원에서 21만원대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이 과연 지금이 다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잔고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잔고량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은 이제 붐이 불 것이다 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불과 2년 전만,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삼성중공업이나 제가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조선업은 수주를 했다고 해서 수주는 말 그대로 이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전달할 때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작업 진행률에 따라 진행 기준이라고 합니다. 회계적으로 진행 기준에 따라서 매출로 인식을 해요. 자, 그러자면 만약에 배 한 척이 뭐 3천억이다. 그럼 3천억을 만드는 도중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중간 공정이 계약을 할 때 완료할 때마다 대금이 입금이 돼요. 그럼 그때마다 매출로 또 인식을 하는 거죠. 물론 진행 기준을 면밀히 따져서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회계 감사를 철저하게,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특히 뭐 이 회사는 그죠, 가스선이라든지 수소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업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퍼가 지금 현재 59.5고요. 업종포는 8.7입니다. 굉장히 과대평가가 되었죠. 그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느냐? 바로 기대감 때문입니다. 예, 기대감이죠. 수주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많이 수주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어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상승한 기업이죠. 여러분들 매출을 한번 보실까요? 이 한국조선해양은 25조를 매출합니다. 올해는 예상치가 25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은 2,800억. 뭐 재작년하고 그 앞에 2021년도는 손실이니까 볼 필요도 없는데, 작년에 이익으로 돌아서고 올해는 작년에 2,800억 대비 올해는 1조 3,5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당기순이익은요 1조 원 조금 넘네. 1조 원 1조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달, 9월달치도 예상치가 나왔어요. 지금 6조 원 3,8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300억. 이걸 가미하고 4, 4분기까지 합쳐서 대략 이렇게 나오겠다는 건데,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지금 이 포지션이 증가했죠. 그죠? 매출은 한 4조 증가했는데 예상치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 되면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과연 퍼 기준, 주가 수익률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예, 대략 12.43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43을.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퍼 기준으로 했을 때 12.43이란 말이죠. 12.43인데 업종퍼가 8.7이다. 이거는 뭐 작년 업종퍼겠죠. 그죠? 그러면 올해는 각각 조선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들이 다 좋으면 업종퍼들이 다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올해뿐만 아닙니다. 2025년, 2026년, 2027년치까지 지금 그 배를 만들어야 돼요. 조선 3사가 아직 3년치가 지금 수주가 되어 있다니까요. 올해 예를 들어 수주를 하는 것은 2027년 대략 3년 후에 2027년에 납품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매출로 인식을 하겠죠.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뭐 6천억을 또 수주를 했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 올해 목표 수주량보다는 조금 미달한다. 뭐 대략 한 51%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12월 달에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의 좀 문제점은 너무 이 돈이 많이 남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만 수주를 하려고 하니까 매출액이 조금 예상보다는 좀 저조해요. 제 예상보다는. 지금 뭐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뭐 거의 뭐 10조 원 달러를 조금 10조 원이죠. 10조 달러가 아니고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10억 달러 규모죠. 그죠? 그리고 10억 달러면 100억, 1000억, 1조. 그죠? 대략 1조가 1조, 10조 이런 식으로 대략 한 10조, 우리나라 돈 10조 정도를 내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한참 모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퍼가 정상이 아니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연말 실적이 대비가 되면 한 12 정도 될 것이고 업종포 다른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등등의 하나오션 등등의 기업도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좋으면 이 업종포가 올라가겠죠. 그죠? 업종포가. 그래서 12 정도면 충분히 지금 가격은 정상 가격이다. 이 거품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19만 500원이 그런데 우리가 차트 상황을 보면 심리적으로요.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 뭐 7만원대에서 21만원이니까 200% 정도 수익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일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연말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정상 가격이 맞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저점이 잡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는데 어쨌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퍼 50 얼마 되어 있는데 연말 실적에 대비한 퍼는 12 정도 나온다고 그랬고 업종퍼도 다른 조선업들도 주가 수익률이 높으면 평균 업종퍼들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거의 12점에 맞춰지지 않을까. 예, 조선업이 뭐 업종퍼가 12 정도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겁니다. 조선업이 이런 무거운 기업들이.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주가는 지금은 적정 가격이다. 그런데 바닥 대비 많이 상승한 것처럼 이렇게 차트상을 구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전혀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조선업은 이렇게 붐이 불 때요 빨리 많은 매출을 확보하고 이익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바로 만들어가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이 수주를 해놔야 3년 4년 후에도 먹고 살 그런 돈들을 확보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을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기업은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볼까요? 자, HD 현대미포입니다. 역시 현대그룹사죠. 6만원 대비 12만원, 대략 한 100%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은 70% 정도대로 지금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볼까요? 퍼가 작년에는 손실이 났습니다. 자, 작년에는 손실이 났죠. 그죠? 올해 그런데 이익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매출은 3천억 늘었는데 작년에 4조 원일 땐 1,500억. 그죠? 영업 손실이. 당기순 손실은 1,300억입니다. 근데 4조 3천억이 되니까 이익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물론 뭐, 그 안에 올해 1, 4분기까지는 영업 손실이 나왔지만 2, 4분기, 3, 4분기 또 4,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3, 4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나왔어요. 그죠? 3, 4분기가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재작년 그 앞이 2021년도까지 연간으로 한번 볼까요? 계속 당기순 손실이 2020년도부터 손실을 4년 연속 기록하다가 올해는 이익으로 지금 돌아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이 중대형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 예상치에서 크게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게 벌써 이제 주가에는 이렇게 선반영되어서 많이 상승을 했죠. 그죠?
올해 뭐 1월달이 요 정도인데, 그죠? 6만원대에서 뭐 12만원을 넘는,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반영이 되어서 다시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요, 이 회사도 퍼가 연말에 이렇게 이익이 나도 59.7입니다. 그죠? 59.7이. 자, 59.7이다. 그럼 올해는 퍼가 나오겠죠. 59.7이. 근데 업종퍼는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도 조선업의 이 퍼가 59.7이가 업종별 퍼에는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업종들 다 모은 퍼니까. 그죠? 그래서 이 HD 현대미포조선은 그래도 이 퍼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제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이 59가 아니고 얼마였다고요? 조금 전에? 그렇죠. 12.43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업종퍼가 상승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조금 보면 조금 전에 미포조선하고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구간에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적정 가격이 많습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다소 지금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만약 투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재무제표적으로 투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제가 금방 오늘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데이터를 읽을 능력이 없으면 데이터를 보면 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업종퍼가 아무리 업종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50이나 되는 퍼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가는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두 회사 다 부담스럽지만 이 두 중에 선택을 해라면 HD 한국조선해양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여러분들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11만원에서요 21만원, 대략 100% 상승한 겁니다. 100% 상 똑같죠? 떨어졌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3, 4분기, 4, 4분기 실적을 앞두고요, 다 조선업들은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뭐 일제히 상승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조선업이 순환 테마에서 걸려드는 거죠. 자, HD 현대중공업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여러분 볼까요? 퍼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646이다. 작년 이익으로 하는 거잖아요. 작년 이익으로. 업종포는 7.20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646이면 이게 완전히 거품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말 퍼를 예상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연말 퍼를 예상을 해볼까요? 자, 연말 퍼는 여기 잘 나와 있듯이 34.61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34.61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보자. 작년보다 영업이익은 1,700억에서 6,400억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247억에서 4,500억. 무려 뭐 20배 정도가 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출은 대략 3조 4천억 정도 올라간다. 매출은 14조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연말 기준 재무제표 기준에서는 퍼가 34.6이다. 그러면 업종포가 다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HD 현대중공업은 지금은 다소 좀 뭐가 됩니까? 거품이 조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뭐 연말에 실적이 예상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면 다소 지금 현대중공업도 거품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HH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뒤에 나온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겠지만 2027년까지 먹고 살 그런 수준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사는 2027년 이유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무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주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가서 이제 수주가 뚝 끊겼다, 조선업에 뚝 끊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028년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후로는 회사가 또 조선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그죠? 국제적 인터내셔널적인 어떤 그런 조선업 붐이 조금 바람을 좀 불어준다면 2028년, 2029년, 2030년까지도 넉넉하게 먹고 살 수주를 미리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조선업은. 왜냐하면 당장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진행 정도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을 인식하는 회계를 쓴단 말이죠. 회계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올해 수주하는 게 굉장히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인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적인 붐이 불었던 게 작년, 재작년, 뭐 그 앞에 년도 2021, 2, 3년도에는 굉장히 붐이 많이 불었었어요. 근데 올해도 조금 이게 이어가야 미래에도 2027년, 2028년에도 먹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027년치까지는 수주를 다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뭐 안정성을 잘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제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도 계속적인, 뭐라고 해야 돼,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고부가가치에 대한, 수주를 해서 이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다소 조금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근데 제가 업종포를 예상할 수가 없고, 또는 이 기업의 퍼는 30 정도 나온다 하지만, 이 30 정도 나오는 퍼는 조선업에서는 황당한 수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5나 4, 최소한 두 자리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한 자리 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거품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HJ중공업입니다. 자, 이 회사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넣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 HJ중공업은 주로 이제 건설업에, 그죠? 조선업에는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면 특수선, 신조선 및 기타 분야 등의 조선업과 토목, 건축주택, 그러니까 플랜트는 조선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건설업에 이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사실은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근래에는 그 배를 수리하는 그런 그죠? 특수선이라든지 신조선 산업의 실적이 아무래도 건설업보다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건설업보다는 조선업에 대한 실적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업이 지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할 거 없이, 하나오션 할 거 없이 지금 조선업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붐이 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납품도 많이 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죠. 자, 이거는 1년치 예상치가 안 나왔어요. 1, 4분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익이 구현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2, 4분기에는 어떻습니까? 손실로 돌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예상치도 또 불투명한 거죠. 그죠? 작년, 재작년 그 앞에 년도 계속 손실을 냈습니다. 손실을 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을지 말지를 갈등을 했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자본금을 한번 볼게요. 자본금이 작년 기준으로 4,164억이에요. 4,164억. 그런데 자본이 3,400억이에요. 이 자본 잠식이 이루어졌다, 일부 이제 잠식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기업의 주주 그 가치보다, 주주가 투자한 그 자본금보다 자본이 더 줄어들었어요. 이 손실이 계속 누적되면 이게 더 줄어들죠. 자, 이때부터는 자본 잠식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본 금액이, 이 자본 총계라고 있죠. 자본 총계가 최소한 자본금보다는 커야 됩니다. 근데 자본이 더 작죠, 지금. 그럼 이때 자본 잠식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완전 잠식은 아니고요. 계속 이 금액보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작년에도 자본 잠식이었고, 그죠? 그 앞에는 살짝 자본 잠식을 피해갔습니다. 2021년도에는. 근데 2022년, 2023년 연달아서 자본 잠식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런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상장을 유지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업은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여러분 투자는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가 재테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 우리 여태까지 본 회사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그럼 내가 만약 조선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앞에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기업에 자꾸 미련을 가지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기업에 미련을 가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단순합니다. 뭐냐면 저 차트를 딱 보니까 쭉 해서 엄청나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와, 가격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네. 좀 많이 답답한데요. 지금 이제 가격이요 2,575원까지 떨어졌네요. 2,575원. 그럼 과거를 봅니다. 와, 과거는 25,000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25,000원이었는데 지금 2,500원, 거의 10분의 1 가격인데, 그럼 저 가격 가면 9배 벌겠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지금 이 뭐 지지선도 완전 또 이 바닥 지지선도 붕괴가 됐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2,000원대는 무너지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자본 잠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의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싸졌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기업은 끊임없이 더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 그래서 이 회사는 펀더멘탈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펀더멘탈을 강화시켜서 빨리 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올해도 아무리 봐도 제가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손실이 모르겠어요. 손실이 조금 보정될지는 몰라도 이익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를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에는 접근 금지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삼성중공업은 마지막에 보고요. 하나오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은 상승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서 옆으로 돌리고 있는 박스권 구간입니다. 그죠? 이 하나오션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잠수함 사업부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잠수함 사업부가 하나오션에 있죠. 물론 뭐 현대중공업도 뭐 군함을 많이 만들고 하지만. 그러니까 방산업체의 하나오션은 일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 이 하나그룹이 육군 같은 경우 하나 디펜스가 있죠. 그죠? K9, 뭐 K2 전차 만드는, 하나 디펜스,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도 있나요? 그리고 공군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제가 강력 추천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그리고 해군은 하나 오션. 이렇게 해서 바이오로 이 육해공을 다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그런 기업으로 하나그룹은 이렇게 변신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하나그룹 보면 좀 든든한 그런 구석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또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든든한 기업에 저는 점수를 조금 주고 싶은데, 자, 일단 퍼부터 볼게요. 작년 기준 퍼가 38, 업종 퍼는 아까 보셨다시피 7.2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600억, 올해는 1800억이죠. 그죠? 예상되는 퍼는 지금 이제 51.99다. 왜? 지금 주가가, 그죠?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60% 정도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죠? 6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퍼 기준이, 작년에는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익이 적게 나도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퍼가 31이었는데, 올해는 이익이 작년보다는 200억 정도 증가를 했지만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51.9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오션도 지금 가격은 일부 거품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아쉽게도 제가 뭐 든든한 기업이지만 주가 분석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주가는 한 25,000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빨리 이익 구현을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국방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른 조선과 관련한 그런 수주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었죠. 이 대우조선해양 때 그때도 계속적으로 이 손실을 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줬는데, 하나그룹이 인수하면서 1조 원 뭐 유치 뭐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유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기업도 빨리 이 펀더멘탈을 강화시켜서 영업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업 경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하나오션도 수주량이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과 같이 2027년까지의 수주들은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그죠? 원가 절감이라든지 또는 자동화를 구현을 해서 원가를 절감을 시킨 다음에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나오션에서 한번 배당금 한번 받아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좀 가대평가 되어 있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은 대략 한 24,000원대가 아닐까 그렇게 봐져요. 연말 기준으로 예상치입니다. 연말에 어떤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그랬으면 좀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기대치를 조금 밑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가 예전에 2, 3년 전에 제일 강조했던 기업이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을 해야 된다. 7년 동안 손실을 기록했지만 이제 자본 잠식도 회피했고 또는 그 액면 감자도 시행하고 유상증자를 시행을 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상승의 신호탄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삼성중공업도 저가 5,000원 대비해서 뭐 12,000원. 그죠? 대략 140% 정도 저가 대비입니다. 우리는 5,000원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대략 한 5,900원, 6,000원대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100% 수익이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죠?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수는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기업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까지는요. 단기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죠?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요 보시면요. 연간 보시면 계속 손실이었어요. 계속. 근데 드디어 올해는 7년 만에, 그죠? 7년인가 8년 만에 드디어 단기순 이익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드디어 10조 원을 달성을 이제 했습니다. 한 자리 조언이 아니라 두 자리 조언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3년 전부터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럼 그 실적이 3년 후인 2024년부터는 실적이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구현이 되겠죠. 그죠? 그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 기업이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올 거다. 그리고 삼성그룹을 믿자.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력하게 삼성중공업을 매수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자, 이 기준으로 어쨌든 퍼 기준으로 33.44가 될 것이다. 지금 기준으로. 그죠? 자,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기업 이 업종들의 퍼가 좀 높죠. 그죠? 높아요. 그래서 이 업종 퍼 7.2는 수치가 어떻게 해요? 바뀔 겁니다. 좀 갈 거예요. 뭐 15나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이 기업은 지금 퍼가 대략 예상되는 게 3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삼성중공업도 다소 여기 가격에서 이 가격이 낮은 가격은 아니다. 좀 지금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죠.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매수한 사람은 그냥 막 꾸준하게 들고 가면 되겠어요. 계속 이익이 이제 확보가 될 거니까. 그죠? 이익이 확보가 될 거니까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파동이 일어나서 이 금액이 뭐 2만원, 3만원 가면은 저는 더 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만 그걸 확신할 수는 없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그때 사정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구현을 잘하느냐. 단기순 이익을 또 구현을 잘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잘 나오지만은 이 대표이사가 바뀌면서요. 공정 개선, 그죠? 성과 상승, 그 이익이 레벨업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 농협투자증권입니까? 여기 정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2, 3년 전에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그죠? 아무래도 전문가 영역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좀 아쉬워요.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물론 뭐 그 예상치를 내기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100% 맞춘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 드디어 이제 턴어라운드가 왔다. 뭐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뭐 현대그룹들도 드디어 턴어라운드, 드디어 이제 이익을 내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똑같죠. 조선업들은 가파른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실적을 실적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실적 눈치를 보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이 끝나면 다시금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연말까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각 조선사들은 수주에 목숨을 좀 걸어야 된다. 그래서 2027년에까지 수주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또 태만하면 안 되죠. 2028년, 29년, 2030년 계속적으로 그죠? 기업이
이익을 유지하고 그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주에 열을 올려야 될 겁니다. 물론 뭐 다들 잘 열을 열심히들 다 각 그룹사마다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업이 지금 이제 수준이 괜찮은 거는 일단 HJ중공업은 죄송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투자 대상에서는 일단 빼고요. 그리고 현대미포 조선이죠. HD 현대미포 정도도 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외의 종목은 나중에 조정을 만약에 크게 받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27년까지 먹거리는 다 지금 현재 수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말은 이익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유보액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삼성중공업에 개인적으로 하나오션, 뭐 HD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배당들이 나와서 우리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유료 회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좀 배당도 받고 좀 둑둑이 지갑이 두둑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말이죠, 이 조선업들이 조금 침체기는 겪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조선업들이 붐이 일어났었는데 어쨌든 그런 뭐 안 좋은 팬데믹 그런 현상이 아니라 조선업 자체가 그죠? 조선업은 이제 일정 기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폐선을 시키죠. 물론 수리도 하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의 활성화가 되어서 그죠? 많은 우리나라의 조선 3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좀 성장을 하고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리 봐도 상대적으로 이 조선업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크죠. 그죠? 저가 수주를 하는 그 전략으로 그죠? 저가 수주.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선사들은요, 이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량 공세를 하고 있죠. 그죠? 물량 공세를 뭐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뭐 경제가 돌아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저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 선사들이 만든 배들이 뭐 침몰하고 문제 있고 뭐 수리도 안 해주고 뭐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생산하는 이 제품들에 대한 믿음은 신뢰감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처럼 완전히 뭐 짜가다 이런 식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경험했잖아요. 달걀까지 인공 달걀을 만들어가 판매하는 그런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는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조선 3사들의 다소 지금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이 좀 끝나야 된다. 그래서 연말 실적이 끝나고 연말 실적이 대충 보고가 되는 시점부터는 다시금 바닥권을 잡고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크게 뭐 우리가 뭐 200%, 500%, 1000%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꾸준한 성장을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비nom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배당금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무브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10월 10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